네, 이번 시간에는 리포트 체크하는 시간이죠. 리포트를 토대로 종목 이야기 나눠볼 텐데 오늘 아침에 나온 따끈따끈한 리포트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소개해보죠.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인데요. 이 종목을 꼽으신 분이 있죠. 메리츠증권의 강화문 금융센터 김웅 지점장입니다.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종목 꼽으실 때 뭐 어떤 마음이셨을지 궁금하는데 이 종목 이야기하면서 같이 네. 좀 썰을 풀어주시죠. 네네. 네, 첫 번째 종목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증권사는 현대차증권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가 5만 1,000원 유지였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타이어 좋아하세요? 어떤 내용일까요? 한번 실적부터 체크해보죠. 실적이 좋았어요. 네, 아주 좋았습니다. 네. 4분기 실적이 그냥 서프라이즈였는데요. 지금 화면에 테이블이 나갈 수 있을까요? 그 레포트에 있는 테이블을 보면은 네. 한국타이어앤테크의 4분기 실적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 성장했고 심지어 영업이익은 140% 성장을 했어요. 140%요. 네. 지금 이 2,120억이 전년 동기에 대비하면은 그때 이제 140%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네. 그리고 이제 왜 올라갔느냐를 보면 네. 이제 브레이크다운을 해주셨는데 4분의 3 정도가 20% 성장한 영업이익에서 15% 가까이는 판가를 인상했던 그 효과였다. 그리고 나머지 4분의 1은 환율 효과였다라고 이제 밝혀주고 있는데 이 판가 인상이 참 인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한국타이어는 판가를 21년부터 분기 단위로 계속 올려왔었습니다. 근데 21년보다도 22년에는 판가 인상 폭이 확연히 올라갔었는데 21년도에는 뭐 한 자릿수 낮은 증가 그 인상률을 보였었는데 22년에는 판가 인상 폭이 20% 내외까지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22년도에는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좋았던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니까. 네. 기업의 노력도 당연히 있었겠죠, 거기에. 상황도 네네. 받쳐줬고요. 그랬죠. 예, 네. 원재료 가격이 일단 많이 올랐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물류비가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판매 가격을 올리기에는 좀 좋은 환경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같은 개선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 이 여부가 사실 저희에게는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정무수 의원은 당연히 이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거기 동의하니까 이제 이 네. 리포트를 손꼽은 건데요. 지금 기사 이제 어제자 오늘자 한국타이어 가격 인상 뭐 이런 키워드를 검색을 네. 해보시면은 판가 인상을 1월에도 또 했다라는 기사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맞아요. 네, 심지어 이제 유럽에서 한 3% 정도 올렸고 한국은 다른 글로벌 대비해서는 판가 인상을 그렇게 많이 안 했었기 때문에 올해 본격적으로 한국은 타이어 가격을 인상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홀로 가격을 올렸으면은 당연히 이제 MS 잠식당하면서 경쟁사들한테 판매량을 뺏길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지금 뭐 미쉐린이라든지 브리지스톤이라든지 글로벌 1티어 기업들도 다 같이 판가를 올렸어요. 왜냐하면 원재료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러한 판매 가격 인상은 매출 증가로 이어질 개연성이 아주 높고 그런 흐름은 올해도 온전히 이어질 것 같은데 작년에 인상해 놓은 판가가 올해는 그렇게 높은 판가가 작년 분기 단위로 이렇게 올렸으니까 1분기에는 4분기보다는 높은 가격이 아니었을 텐데 올해는 그 분기 단위로 이렇게 20% 내외 올렸던 그 판가가 온기에 다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실적은 매출 기준으로 보면은 작년보다 꺾일 가능성이 아주 낮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인상 깊었던 점이 올해 실적이 더 좋을 거라고 전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원가 안정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매출은 늘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체 타이어 원가에서 한 4분의 1 정도 차지하는 게 고무 가격인데 고무 가격이 천연 고무는 이제 3분기 대비 4분기에 한 11% 정도 빠졌고 그리고 합성 고무도 3분기 대비 4분기 한 25% 정도 빠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물류 비용은 피크 대비 지금 한 5분의 1 토막 이렇게 이제 빠져 있으니까 작년에 판가를 인상해야만 했던 주 요인들이 다 가격이 안정화된 상황이라서 비용이 안정화된 상황이라서 올해는 나름대로 수익성 개선이 또 더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투자 아이디어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리포트 속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장문수 의원 뭐 얘기하신 그 포인트가 네 가지인데 추가적인 가격 상승 여지가 남아 있다는 거 하나. 예, 그리고 이제 완성차의 공급 사슬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죠. 그래서 네. 이제 전방 고객사의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덩달아서 우리 판매량도 늘어날 것 같다는 거 하나. 그리고 이제 그
전방 고객사들이 판매하는 차종이 어떤 게 더 많이 팔리고 있냐 봤더니 전기차하고 SUV 같은 고인치에 더 무게가 많이 나가는 차들이 많이 팔리고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나가는 제품은 타이어 판가가 비싼 제품들이 나가서 제품의 그 믹스가 고마진 더 비싼 제품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면서 나름대로 실적 개선에 큰 기여를 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원가가 안정되고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렸었는데 원가 안정세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또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포트에 보시면은 키 차트를 넣어주셨는데 이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어떤 차트를 넣어주셨냐면 2009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한국 타이어의 주가 시가총액 흐름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 타이어의 PER 선행 12개월 선행 PER을 같이 넣어주셨는데 그 사이클을 보면은 2009년부터 2011년도에 가장 큰 주가 상승이 이루어졌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차화정 사이클이었죠. 그때 고무 가격이 크게 올라가면서 그리고 주가도 함께 올라갔던 판매 가격 인상이 크게 됐으니까 그런 사이클을 저희가 경험했었고 그러한 흐름이 원래는 작년에 나왔어야 되는데 작년에는 시장 상황도 안 좋았고 그리고 이제 원가는 또 가파르게 올라갔던 상황이 있으니까 주가에 반영을 못 해줬었다. 그런데 올해는 원가는 하락하고 있고 판가는 또 올라가고 있는데 시장 상황은 또 안정화되고 있으니 나름대로 굉장히 매력적인 국면 아니냐 이런 뉘앙스로 차트를 그려주셨습니다. 뭐 이런 점은 제가 볼 때도 충분히 좀 괜찮은 이 차트 너무 잘 그리신 것 같아요. 여기다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네네네네. 차트요. 네. 근데 한켠에서는 전기차 판매량 자체가 좀 좋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국내에서요. 네네네. 그렇다면 앞서서 말씀하신 그 뭐 SUV나 네. 전기차로 인한 고부가 가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안 맞지 않는 겁니까?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네. 그 작년 대비 올해 50% 이상 성장할 걸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아, 전체 큰 틀에서의 맥락은 유지된다라고 보시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는 향후에 지금이야 그 피처폰 느낌이지만 네. 나중에 이제 스마트카가 자율주행이 되고 스마트카가 현실화 된다고 한다면 안 갈 수가 없는 그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네. 조금 주춤했지만 그래도 네네. 미래의 성장 동력을 본다면 충분히 네네. 가치 있다라는 네. 판단이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이 리포트 저희가 믿어봐도 괜찮을지 궁금한데요. 믿어볼까요? 예, 믿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회사에서 밝히고 있는 그 고인치 타이어 판매량 증가가 뭐 한국, 미국 그리고 이제 유럽, 중국 할 것 없이 다 올라오고 있는 그림이 실제로 데이터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판매 가격, 판매량, 원가에 대한 함수가 바로 주가죠. 그런데 이제 판매 가격은 여기서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판매량은 크게 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제품 믹스가 개선되니까 이 또한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원가 자체가 4분기에 하락을 했는데 4분기에 하락한 원가는 4분기에 바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한 개 분기나 또 두 개 분기 정도 후행해서 반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올해 1분기, 2분기에 작년 4분기에 빠졌던 원가 효과가 반영이 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논리는 충분히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밸류에이션이 지금 그 최근 10년을 보면 멀티플이 코로나 때 잠깐을 빼고는 네. 가장 낮은 수준까지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익은 이익대로 잘 나오는 이익 모멘텀 구간에 들어가 있고 수급도 아주 오늘 주가 보시면 쏠려 있습니다. 거래량도 늘어 있고 그리고 밸류에이션 메리트까지 보유했으니까 삼박자를 모두 갖춘 그런 타이밍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한 줄 평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림이 참 좋다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좀 부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딜 봐도 그냥 좋습니다. 지금 앞서 뭐 말씀하신 그 차트의 그림도 그렇고요. 이익 모멘텀을 보든지 네. 아니면 그 주식이 시장에 관심을 받아야 주가가 좀 빠르게 많이 올라갈 수 있을 텐데 네. 오늘 이 실적 발표에 대해서 시장이 환호하는 모습, 주가가 이제 10% 가까이 오르고 있는 데다 거래량이 크게 늘어 있는 모습을 보면 수급 모멘텀도 매우 좋은 상황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밸류에이션 매력은 아주 높은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 어느 뭐로 봐도 그림이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왼쪽을 봐도 오른쪽을 봐도 그렇죠. 위에서 봐도 아래서 봐도 예쁘다 하는 것처럼 네, 이 종목 그림이 참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리포트 자체 좀 믿어봐도 괜찮겠다라는 조언도 함께 해주십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리포트 체크해봤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로 네. 꼽아주신 종목은 효성 첨단 소재였습니다. 증권사는 대신증권에서 제시를 했는데요. 4분기 실적이 저점이다라면서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는 44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좀 보니까
앞서서 저희가 확인했던 한국타이어랑은 좀 반대로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네. 저희가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효성 첨단 소재는 타이어에 들어가는 이제 원재료인 타이어 코드 세계 1위,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48%나 되는 글로벌 1위 기업이고, 이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4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한 그 500억 가까이 나왔는데 예상치가 계속 하향돼서 560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컨센서스를 한 11% 수준 하회했는데, 이게 이제 매출도 한 15% 정도 빠졌으니까 양과 질 모두 안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가장 큰 이유는 타이어 업체들이 너무 많이 타이어 코드를 빨리 많이 사갔던 거죠. 작년 상반기에. 네.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발주량을 줄이면서 타이어 기업들은 실적이 4분기 좋았지만 타이어 코드 업체들은 반대로 판매량이 줄어들면서 마진도 같이 빠지는, 판가도 인하당하고 이런 상황에 처해서 굉장히 좀 쇼크가 심하게 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전망은 좀 네. 어떨까요? 다음에는 뭐 개선이 좀 될 수 있겠다. 네네. 앞으로도 좀 이런 흐름은 지속되니까 보수적으로 보자. 두 네. 방향에서 저희는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요? 안 좋을 것 같으면 이 리포트를 안 가져왔겠죠. 네, 개선이 될 거군요. 예, 개선이 될 걸로 보고 있는데요. 그 근거는 이주정원 위원 얘기하는 걸로는 올해 이제 매출은 한 1.5% 정도 이제 소폭 늘어나겠지만 영업이익은 기존 전망치 자체를 그냥 아예 7% 정도 상향해 버렸습니다. 네. 매출 전망치도 올렸고, 그 근거로 이제 주력 타이어 코드의 판매량이 작년 하반기에 이례적으로 많이 빠졌던 게 정상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타이어 코드 생산 가동률이 100% 정도 회복이 다 됐는데 그러면은 판가도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그림을 감안하면 실적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작년 3분기, 4분기에 적자 사업부였던 스판덱스 사업부가 지금 현재 가동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판매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재고를 판매하기 전 보유하게 되는 그 재고 일수가 계속 줄었는데 이러면 적자 사업부까지 돌아서게 되니 올해는 전반적으로 실적은 좀 우상향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리포트를 통해서 저희가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어보고 싶습니다. 목표 주가가 그래도 꽤 많이 상향 네네. 조정이 되었어요. 그렇죠. 네. 이것만 봐도 네. 좀 기대감이 있는데요. 기대감이 있죠. 네. 오늘 주가도 뭐 양호한 편인 것 같은데요. 위정원 위원은 이제 23년 그 연간 전망에서 그 영업이익 전망치를 3,840억을 4,100억으로 이제 한 7% 정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 주가도 한 14% 정도 올려서 44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적 회복 근거가 이러한 그 실적 회복 근거로 타이어 코드 판매량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판매 가격도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타이어 코드 판매량 그리고 네네. 판가 회복이 실적 개선을 좀 도와줄 것이다. 네네네,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리포트 믿어봐도 될지 궁금합니다. 믿어보자라고 아마 하실 것 같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 내용을 네. 읽어보니까 네네. 당연히 그리 될 것만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다라고 네네. 하셨는데 좀 잘 섞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네네. 이게 타이어가 잘 되는데 타이어 원재료 업체가 안 된다라는 거는 그것도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가이드를 할 때 그 발표했던 자료의 근거들이 굉장히 좀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회사가 올해 연간 실적 가이드 낼 때 작년 4분기는 원래 계절성을 감안하면 한 10% 정도만 매출이 빠졌어야 되는데 네. 타이어 코드 분야가 16%까지 빠졌다. 이거는 말씀드렸던 대로 고객사들이 상반기에 너무 많이 사가서 이례적으로 그렇게 발생했던 건데, 당연히 올해 상반기는 그 재고 수준이 낮아졌으니 정상화될 거다. 그래서 발주가 늘어날 테니 판매량 감소는 당연히 회복이 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경쟁사들이 또 증설을 많이 하면 이 소재업체다 보니까 영향을 받을 텐데 네. 경쟁사들이 증설할 계획이 없더라. 그리고 4분기 실적 쇼크가 다들 났을 테니까요. 거기다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말씀드렸던 대로 한국 타이어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고인치 타이어의 수요가 늘고 있다.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면서 관련되어 있는 고가의 타이어, 고마진 타이어가 판매가 늘고 있다고 했는데, 당연히 타이어 코드도 차량 무게가 늘어나게 되면 더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실적 전망치 상향하고 목표 주가 상향은 충분히 합리적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 될 것 같은 느낌적인 그렇죠. 느낌, 느낌도 있지만 실제로 네네. 이 리포트 내용상에서 객관적인 네네네. 내용들도 함께 좀 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목표 주가도 네. 상향됐고 네. 또 눈에 띄었던 게 경쟁사가 있기는 한데 그들이
이제 계획이 네네네. 없다라는 점이 그래서 뭐 또 코롱인도 눈에 같은 띄는 기업들, 네네. 네,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효성 첨단 소재까지 좀 체크를 해봤고요. 오늘 리포트는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의 김웅 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